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호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신호님이라고 했을 때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신호님은 동의어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근데 이 동의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신호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정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서 가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2020년 첫 영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집이라고 하면 테이블은 그 안에 있는 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약간 비유를 섞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한번 계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집이 있을 때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빠와 아들이 이 집에 드나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빠 계정이 있고 아들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집에 드나들 때는 하나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그걸 누르고 들어오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 계정에 따라서 각자 고유의 비밀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물론 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할 때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보안상의 이슈로 그렇게 설정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빠의 비밀번호, 아들의 비밀번호가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집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 아빠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아빠야. 그래서 집에 컴퓨터 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 방의 소유자는 아빠가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 컴퓨터 방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쓸 수는 없고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그랜트로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아들은 아빠의 컴퓨터 방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호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빠의 컴퓨터 방을 사용하는 데에 좀 더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 신호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무슨 이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실습을 위해서는 계정이 2개가 필요한데요. 저는 미나와 탐이라는 계정 2개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가지고 있는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타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 거예요. 우선 미나 계정에서 아이돌 그룹을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타미가 이 미나의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셀렉트를 한다면은 처음에는 없다고 나오죠. 왜냐면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미나로 가서 타미가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rant select on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타미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라. grant 성공을 했죠. 그러면은 다시 타미로 가서 셀렉트를 해보면 셀렉트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신호님을 생성을 해주게 되면 이 미나.이라는 계정명을 생략을 하고도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셀렉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호님을 생성을 해주기 앞서서 시스 계정으로 가서 신호님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부여를 해줄게요. grant create 신호님 to 타미. 타미에게 신호님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성공을 했죠. 타미로 다시 와서 신호님을 생성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호님은 그 신호님을 사용할 계정에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reate 신호님, 일단은 동의어를 아이돌 그룹으로 테이블명과 동일하게 이렇게 줄게요. create 신호님 아이돌 그룹 for 미나.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미나의 아이돌 그룹 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동의어를 쓸 거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미나를 빼고도 이렇게 똑같은 테이블이 셀렉트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꼭 이 동의어를 테이블명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런 셀렉트 쿼리를 개발 소스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신호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신호님을 생성을 해서
소스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우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계정을 여러 개로 나눠서 써야 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정을 하나로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보안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빠가 사용하는 방, 아들이 사용하는 방을 따로 생성을 해두고 만약에 공유해야 하는 방이 있으면 서로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보안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DBA의 권한과 일반 개발자들의 권한을 나눠서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인덱스를 설정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모두 DBA 계정의 권한에만 부여를 하고요. 일반 개발자들이 쓰는 계정에는 셀렉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권한들만 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실수로 테이블을 드랍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장애는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신호님을 생성할 때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무조건 신호님을 많이 생성한다고 해서 이게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안 되는 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빠가 컴퓨터 방을 사용을 하다가 게임하는 게 지겨워져서 방을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호님을 만들어서 이 컴퓨터 방을 사용하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방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신호님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새로운 사람이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호님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신호님과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을 생성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오작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유의를 해서 신호님을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